그 더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저희가 그 빨리 우리 이 통일부가 되살아나기를 원해서 행사를 빨리빨리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게 미루다 보면 조금 더 지체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면을 하고 우리 이제 프리토킹을 좀 해가지고 우리 다음 행사를 오늘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그 자유 토론하실 때 많은 고견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다음 스텝이 그 워크숍을 좀 크게 하든지 참 세미나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빨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사님을 좀 모셔서 저희들이 첫 워크숍을 좀 하려고 준비했다가 이 크게 하는 것보다 알뜰하게 처음 만남은 우리가 자유 토론을 좀 갖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 이제 제일 귀하신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차정원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우리 앞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 좀 많은 지식을 박사님을 통해서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박사님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자유 토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정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거기 옆에 자리도. 여기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앉으세요. 나는 이걸 더우시면 자켓 벗으시죠 다들. 네, 자켓 벗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선생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김재동 박사님 이의가 있습니까? 넥타이도 벌써요? 네, 넥타이도 입던가 벗던가. 같이 상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교육이 최한나 씨가 여기 계시는데 북한의 교육 정책이랄까 교육 정책이 뭐냐 소위 공산주의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산주의 새 인간. 그래서 교육이 정치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어요. 북한은. 교육이 정치에 완전히 귀속돼서. 그래서 대학교 가면 학장이 있죠. 학장이 있는가 동시에 노동당원에서 나온 학장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장이 두 사람이에요. 북한은 그렇습니다. 교육제도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같이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소위 지금으로 말하는 김정은 노동당 신문에 사진이 나왔으면 그걸 깔고 앉으면 큰일 나요. 깔고 앉으면. 그리고 대남 대미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교육, 이것이 북한 교육입니다. 동시에 공산주의적 평등주의 원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북한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집단주의 사상 강화, 국가적 소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국가 거고 국가 것이 내 거다.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교육을 시켜요. 내 것이 국가 거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북한 농업이
생산력이 낮아진 이유는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에 바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북한 농민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해가지고 국가에 바치니까 이제 당에서는 국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국가 거고 그러는데 내 건 내 거고 국가 것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쪽하고 북쪽하고 경장 면적이 어디가 더 넓어요? 북한이 또 한국이요. 경장 면적은 남한이 절대적이네. 차 박사님은 북한이 높다고 하는데 경장 면적.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남한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차 박사님이 선생이니까 북한이 높다고 해야 맞을라니. 기회주의네. 저 학생이 상당히 똑똑하네.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좁고 남한이 넓다. 그런데 오늘날은 북한이 더 넓고 남한이 좁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남쪽은 공장 부지로 땅이 많이 뺏겼어요. 북쪽은 공장이 없죠. 동시에 다락밭이 많이 생겼어요. 계단.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장 면적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높습니다. 넓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됐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저도 책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남한이 더 넓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남쪽이 북한의 어느 정도 돼요? 배 정도 되죠? 그러면 남한은 그런대로 국토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요. 북한이 왜 굶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 이거 뭐 밥만 먹고 그냥 가시려고 말을 안 하네. 한국은 기계로 다 일을 하잖아요. 네. 북한은 소도 없어서 사람이 아니고 인류가 그게 기계하고 말이 돼요.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기계도. 이건 나오지 제대로 나오지 수출은 없다. 그리고 아유 말이 안 나. 네. 네.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세요. 네. 북한은 그러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지주들 또 애놈들 땅을 다 뺏어 가지고 농민한테 나눠줬어요. 농민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지 자기 땅 한 평 갖는 것이 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전부 몰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장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소장인들에게 땅을 나눠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후에 협동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협동농장이 다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한 3년 좋았죠. 빼앗긴 사람들은 점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대주주들은 다른 고향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농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무지무지 일들 열심히 했어요. 땅도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 농땡 피면 아버지가 밀고 해가지고 점수 따고, 아버지가 농땡이 피면은 아들이 밀고 해가지고 점수 따고. 그러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부자간에도 그러니까. 그러나 요즘은 너도 놀고 나도 놀고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너도 커피숍에 가서 1시간 놀다 오면 나도 1시간 놀다 오고, 보통 점심 먹으려면 두서너 시간 자기 텃밭을 가꾸니라고. 이제 북한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집은 파래가지고 지붕이 안 보일 정도예요. 호박도 올라가고 박도 올라가고. 뜰은 누래요. 이제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서
생산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 뭐 비료가 부족하다든가 농약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것은 북한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복 학습을 많이 해요. 반복 학습. 여러분들 6.25 때 잠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구, 부산에 안 계신 분들은 거의 인민군 하에서 몇 개월 있었을 거예요. 저녁마다 나와라 가지고 노래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있는 데서 김일성 노래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 노래도 잘하고 아침은 빛나라 뭐 애국가도 잘하고 지금도 그래요. 반복 학습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하고 학교 갈 때는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가고 이것이 북한 교육입니다. 증오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북한 교육이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인정을 하지 않고 부르주아는 우리 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심어준 것이 북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 노동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학장이 당에서 나온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 별이 당에서 나온 사람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이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성이 문교부가 남쪽으로 말하면 문교부가 노동당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학교는 대개 소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가 무슨 학교인가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소학교가 4년, 중학교가 6년,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4년, 석사 2년 이제 남쪽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종합대학이 큰 것이 3개가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또 무슨 종합대학 있나요? 김체. 공과를 중심으로 한 김체. 또 뭐가 있나요? 또 공상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네. 성균관 있죠. 성균관. 고려 성균관 대학 개성에. 종합대학은 이 3개가 큰 거고 그 밖에 대학이 많아요. 일반 대학이 한 280여 개가 있고 네. 특수대학이라 해가지고 애고대학이라든가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든가 사상이 좋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전문대학이 한 6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교육체는 복선적이다. 그에 비해서 남한은 단선적이다. 남한은 단일 교육제도다. 미국은 무슨 교육제도예요? 미국에서 사시잖아요. 교육을 안 받아서? 네, 우리는 이제 한국은 단일 교육제도예요. 미국은 교육제도가 15,000가지예요. 15,000가지. 그래서 미국 교육제도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른다 이런 것이 편하죠.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15,000개. 그래서 미국 교육 언젠가 이제 농담인데 성균관대학교 총장하고 신문사 사장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은 미국 교육제도를 보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영 다르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거든요. 그 동창 회장이 나를 붙들고 1시간만 설명해달라. 그래서 2시간 동안 미국 교육제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히 한 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녔다고. 차라리 호텔에서 2시간 강의 듣는 거에 나은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성균관대학교 명예동문 뭐 회원증을 보냈더래요. 감사표를 보냈더라고요. 북한은 소위 남한보다 잘한 것이 의무교육 연한이 몇 년이에요? 북한
네? 10년? 8년? 10년? 10년? 11년대 의견제도. 네. 역시 북한에서 교육받아 11년대 의무교육. 우리는 몇 년이에요? 고등학교까지니까 3년, 10년이야. 12년. 12년? 아니 고등학교까지 지금 안 하고 있죠. 국민학교만 하다가 지금 중학교까지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9년이에요. 아, 그래요? 아직 12년은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입니까? 아니죠. 아직 이 순간에는 아니에요. 어디 시골에서 학교 다녔나봐. 아니, 학비를 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래 중학교 때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냈죠. 그게 의무교육이야. 아니, 그때는 아니었다고. 지금은 장학생이 돼가지고. 중학교 돈 안 내요? 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전국이 의무교육이고 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곳이 있어요. 중학교까지.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그래서 그것을 북한은 상당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수업료 대신 노동으로 때우러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교육제도는 일하면서 교육받는 교육제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통일교육정책에 관해서 통일교육위원회니까 통일교육정책에 관해서 서독은 그러니까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남쪽 통일교제는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이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더 심해요. 미제국주의 지금 이 순간에 평양에 가서 어린 학생들의 마이크 탁 대면 남조선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놈들은 미제국주의 깡통 주워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과서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됐죠? 그런 대목이 나오죠? 미국 놈이 발굽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녀병거리는 이 정도면 제 말이 맞는 거죠. 오늘 위트니스를 모셔다가 저 노 선생님 이거 붙여. 네, 고맙습니다. 잘 쓰는데 더워지네. 지금 열기가 우리한테 나오는 열기가 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파킹 1시간짜리라서 더 해놓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나같이로 한 2시간 걸어오면 차를 안 가지고 걸어오면 되는데 차를 왜 가지고 와서. 예, 그런데 서독은 동독의 교육 체제를 인정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러고. 그래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고 통일교육위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이것이 되는 겁니다. 앞장서면 저는 뒤에 따라갈게요. 그래서 남쪽은 자본주의적인 인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통일교육위원들은 상대를 이해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해요. 상대를 이해하는 통일교육. 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학이 우리는 필요해요. 현재. 북쪽은 남한학이 필요하고 우리 통일교육은 대학에서 지금 통일교육이 저 다닐 때 없었는데 지금 통일교육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북한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에 평통에서 무슨 책을 써달라 해서 북한에 관한 챕터가 많이 들어갔더니 이건 북한을 위한 책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교육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결국 컵에 있는 물을 그놈 새끼 얼굴에다 부어버렸어요. 나중에 누구 얼굴이요? 큰일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젊은 혈기가 살아가지고
잘못한 거지. 나중에 계속 떠들어서 이제 이걸 그놈 앞에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위 가드가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인이가 빨리 나를 끌고 나가더라고. 최재인 그 평통 회장 때만.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학이 필요하고 북쪽은 남한학이 필요하다. 그 학문을 하는 가운데 남쪽과 북한의 용어가 달라요. 라면 그러면 북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꼬부랑국수. 북쪽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쪽 학생은 우리 김재동 박사같이로 웃어요. 야 이놈들 꼬부랑국수가 뭐냐. 생긴 그대로 말하는 거지. 꼬불꼬불하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북한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뭐라 하냐. 라면이 중국말 일본말이에요. 너희들은 우리나라 말도 없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 웃긴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웃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인정을 해야 돼. 체제가 다른 가운데 반세기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통일을 위해서는. 여자들 여기 가슴에다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브라자라고 그러죠. 북쪽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가슴띠. 전박이. 가슴띠라고 그래요. 네. 조금 나중에 이 얘기를 하시고 틀린 것만 나중에 하시고. 근데 젓가락이라도 그 표현한 분이 있는데 가슴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띠가 뭐냐. 그리고 이쪽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 하냐. 브라자. 야 우리말도 없느냐. 왜 영어를 갖다 쓰느냐. 우리가 더 웃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달라진 남한말과 북한말. 여기에 그런 것만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정치 사상 교육이 많고 최근에는 애국어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가르친대요. 그 획일적인 누가 뭐라 했어요? 뒤에서 아주 저 선풍기를 해주고 옆에서 해주고 앞에서 해주고 참 좋으시겠어요. 야, 이런 것이 없어야 강사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강사를 못 받겠네요. 그래서 북한은 성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대학도 있고 야간대학도 있고 통신대학도 있고 고급 장교대학도 있고 공산대학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미국은 다통로 교육에서 아까 15,000, 13,000, 15,000이라고 그랬는데 성인 교육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화여자대학에서 성인 교육을 시키려고 최순실 때문에 총장을 그만둔 것 같던데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 억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괜찮은 건데 미국은 그러니까 한 2년 다니다 임신하면 애기 낳고 쉬었다가 또 다시 복학하고 아주머니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성인 교육을 하고 그러지 마. 하지 마. 머리 다 날라가잖아. 이거 다 날라가 버렸어 벌써. 너 부회장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갔어. 변두리만 남았네 지금. 통일 교육의 필요성. 그래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하고 전후 사람하고 또 달라요. 젊은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다르고. 젊은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들 아들 딸하고 대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된 이유. 세대 차이. 세대 차이도 있고 컬처. 그런데 이제 대화라는 것은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경청.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 말을 안 들어요. 애가 엄마 이번 주말에 디즈니랜드 안 돼. 끝까지
듣지를 않았어요. 디즈니랜드 친구들은 가는데 나는 숙제가 많아서 도서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래 버렸거든요. 그럼 도서관도 못 가고 뭐 다른 얘기예요. 성미가 이렇게 급해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 들어줘야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미들이 급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아버지를 야 우리 집 꼰대는 이렇게 나와요. 꼰대 여러분 꼰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 시대를 놓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라는 인생을 괴롭힌다. 박물관에 갈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면서 나라는 인생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구시대의 부모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애들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애들이 있으니까 다 그리고 저는 통일을 남북이 오고 가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상 통일이에요. 꼭 정치적인 통일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통일은 10년, 20년 걸리려 오고 가고 하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쌀을 줬어요. 주면서 오고 가고 했잖아요. 지금 쌀이 남쪽에 남아 돌아가요. 그리고 비료를 줬어요. 비료에 뭐라고 써있어요? 대한민국 적십사라고 써있어요. 과거에는 그거 지으라고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는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비료 그 포대기라고 하나요? 비료 봉지. 그것이 질이 좋아요. 우비가 없으니까 비 오면은 그걸 쓰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선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개성공단의 처녀들이 월급이 56불인가 시작해가지고 120불 정도 올라갔어요. 평양에 있는 장관 교수 월급이 5불, 10불 이내예요. 그러면 평양에 있는 중고등학교 안 나온 학생들이 장관, 교수, 의사보다도 30배, 40배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쪽에서 간 사람들, 현대 그 매니저로 간 사람들은 3,000불, 5,000불 받아요. 이야, 우리는 평양에 있는 장관보다도 30배, 40배, 50배를 받는데 너희 놈들은 우리보다 또 30배, 40배, 50배 받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때가 되면 우환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때가 되면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통일이라는 건 배가 고픈 통일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통일돼가지고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배가 부른 통일. 어떤 통일이 배가 부른 통일이겠어요. 남쪽이고 북쪽 교육열은 대단히 강해요. 그 부모들이. 남쪽도 강하고 북쪽도 보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책방에서 그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 대단한구나. 그리고 북한은 교육의 문이 성인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장대학, 야간대학, 통신대학 이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사람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북쪽이 과연 북쪽 인민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쪽이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받고 있나요? 못 아니. 받았을까 모르겠죠. 모두 아마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래의 자유가 없잖아. 이 도에서 저 도로 갈 때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고 소위 언론의 자유도 없고 출판의 자유도 없고 출판 김일성 대학 교수가 평생에 봤지 책 한 권 두 권밖에 못 써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 교수 중에서 독도의 영유권이라는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진 교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김일성 총장하고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 좀 뵙고 싶습니다.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임이 있었는데 못 모시고 왔어요. 두 번째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못 모시고 왔어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나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안내원 동무에게 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안내원 동무나 이 얘기하니까 바로 김일성 대학으로 데리고 가요. 총장도 자기 대학 교수 한 분을 마음대로 데리고 오고 가고를 못해요. 이것이 북한 교육. 총장도 나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공동저사로 할 테니까 독도에 관한 정보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미 체육진 온 놈이 별소리 다 한다고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당신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차종환이가 쓴 책이 한 60여 권이 있을 겁니다.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자연과에 관한 얘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김일성대학 교수하면서 책이 출판이 한 권 된 거죠.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공동 저서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요 조 회장한테 욕도 먹어요. 자주 하면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인상을 조금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통일교육은 기존의 통일 정책이나 이념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련해가지고 자극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에 있는 통일교육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이런 걸 잘못하다가 종북 좌파로 몰리는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사실은 종북 좌파라는 말을 참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 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로부터 차종환이가 쓴 책은 전부 북한을 찬양한 책이다. 차종환이는 김일성 메가더 동상을 헐작했다. 그런데 책을 다 줬어요. 여기 몇 권만 한 60권 되는데 몇 권만 한 10여 권 가졌는데 다 줬어요. 북한을 찬양한 대목이 있어 한 구절이라도 찾아내라. 못 찾아내요. 그러고 메카더 동상을 차종환이가 헐작한 적이 없어요. 메카더 동상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강정우라는 동국대학교 교수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왜 헐작하느냐. 북한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의 대표 평덕회의 동상이 없는데 왜 남쪽은 메카더 동상이 있느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건 허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오케이. 그러면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없는데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200여 개가 있다. 그것도 같이 헐자. 김일성 동상을 헐자가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존 못하지. 직결처분 오셨네요. 그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면은 무슨 책 중에 그런 말 미리 가본 북한인가요?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북한. 여기에 보면은 김일성 동상이 그렇게 많고 여기는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없고 그러지만은 소위 주체사상탑 근처에 가면은 높이 40m가 되는 해방탑이 있어요. 소련이 해방을 시켜줬다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그 다음에 6.25 참전을 중공군이 해줬다고 해서 지금 중국군인데 중공군이 해줬다고 해서 우이탑이 높이 40m가 있어요. 그 사진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찍었어요. 저 멀리서 찍어야 돼. 이것도 같이 헐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외에 딴 동상을 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집에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만 있지 딴 사진이 없어요. 요즘 그
작년에 원산인가 2, 3년 전에 원산인가 가봤더니 애국인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한편에 가족 사진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또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진을 보니까 내가 본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것이 이제 그 최양락 씨 고향인 칠보산, 이것을 이제 본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요. 책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칠보산. 북한의 5대 명산이 어디예요? 금강산, 요양산, 백두산, 칠보산. 박양준 씨 눈치 빠르네요. 딱 들고 있으니까 칠보산을. 그 다음에 4개는 맞췄는데 또 하나.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차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박양준 씨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참 마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지휘선생 더럽게 가르쳤네. 9월산이 들어갑니다. 9월산. 북한의 5대 명산. 우리나라의 5대 명산은 어디예요? 북한산. 북한산.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저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어떻게 북한산이 들어가? 남산이 들어가. 너 부회장 남산이 들어가? 이야, 계룡산. 그래도 부회장 되는구나. 회장님 틀렸네. 지리산,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우리나라 저 김재동 박사는 강주 1고를 나왔는데 거기도 지리선생 더럽게 가르쳤는데 맞잖아요. 설악산. 어떻게 설악산이 들어가요? 설악산이 안 들어가요?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리선생들이 더럽게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나라 5대 명산은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나만은 지금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학생이 옛날 같으면 벌써 나한테 되게 맞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선생이 그 학생들 때려도 괜찮았어요. 제가 가르칠 때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도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때 내가 안 때렸어야 지금 삼성의 수위라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처량하게 됐는데 옛날엔 진짜 선배들이 선생들이 학생들 많이 때렸어요.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난대요. 학생이 오히려 선생을 때린대. 무슨 얘기하다. 우선 저 우리나라 산 5대 명산이 북한에 4개가 있고 남한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아까 했으니까 또 묘양산, 금강산, 9월산. 그러면 우리나라 5대 명산이 한라산. 5개인데 막 한라산도 잡아있고 막 다 잡아였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위에 4개. 그러니까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9월산. 남쪽에 하나. 어느 거? 지리산. 태백산. 하나만 들어간다는데 왜 2개나 또 말해?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면 본전이나 찾는 건데 지리산이 들어갑니다. 지리산. 네, 우리나라 5대 명산 그리고 북한의 5대 명산은 이제 남쪽에 지리산이 빠지니까 칠보산이 들어가요. 칠보산. 이것이 칠보산입니다. 칠보산이 한경남도하고 한경북도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한경북도 소속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한 평화 교육을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자. 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지금 문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사람 김정은도 이상하고 트럼프도 이상하고
아침에 결정한 걸 저녁에 또 바꿀 확률도 있고 이상한 사람 틈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제를 인정을 하자. 너는 내 적이다 이러지 말고 인정을 하고 대화를 우선 하자. 이 책을 몇 권 가졌기 때문에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재동 박사가 제일 많이 주장한 거예요. 간도는 우리 땅. 간도가 우리 땅이에요. 언젠가는 그걸 뺏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국력이 약하죠. 우리 독립군들이 거기서 활동 많이 했습니다. 연예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의 국력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 문제가 있어.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치라고 했어요. 그걸 빼버려라. 한반도와 부속 도서랑 간도는 영원히 우리 땅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항해 도중에 태평양에서 섬이 솟아 오른 수도 있죠. 가라앉는 수도 있고. 그걸 제일 처음에 발견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부속 도서는 태평양 가운데 부속 도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그 고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법 중에 이 얘기가 옆으로 자꾸 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조항은 많이 있어요. 국민은 보호하는데 동포를 보호하는 소위 시민권을 보호하는 그 대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들어가야 동포처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동포청은 아니고 동포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3조 이거 빼라. 그 다음에 동포를 위한 정책, 동포란 말을 꼭 헌법에 넣어달라.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국민은 나오는데 그렇게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 얘기 주제가 남북통일과 평화통일 여기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시 남북한의 다름과 이해 서로 다른 것을 이해를 하자. 혈압을 올리지 말고 이해를 하자. 이래야 통일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 정책과 명문대학 북한의 명문대학 여기에 다 수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일교육원에서 내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강의를 잘하니까 질문이 없겠지. 기본적으로는 우리 차 박사님 말씀 많이 듣고 또 앞으로 들을 거니까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듯이 우리 조 회장님이 우리 21기 통일교육위원 회장님으로 계시는 중간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이북을 한번 관광이나 방문을 해보는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통 회장 때는 세월이 좋을 때서 그렇죠. 이산가족을 데리고 13명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조금 진행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돈은 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보내가서 그리고 쌀 같은 것도 보내왔는데 쌀을 보내면은 남쪽에서 소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람아래 군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북한에 쌀을 주면은 군대차가 옵니다. 북한에 차가 없어요. 군대차밖에. 그러니까 군대차가 와서 가져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쌀 안 줘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살아요. 노동당은 다 먹고 살아요. 군대도 다 먹고 살아요. 우선 급한 것도 군대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변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다 둬가지고 썩히느니 창고비가 많이 들어가니 좀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릇이 되면 곤란하죠. 북한이 좀 이종자들이 잘못하면 버릇이 돼요. 작년부터 지금 말이 안 돼요. 이 트럼프가 경제봉쇄 정책을 하면서 우리 놈들이야 뭐 다 먹고 살죠.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국민들이 지금 너무 한심하대요. 지금 300만이 굶어 죽어도 그 떡 하나고 눈썹 하나 까딱안 한 정부란 말이에요. 정치가 저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보내면 국민들이 굶어 죽지 정부는 뭐 그렇다 해서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거는 쌀값이 우선 내려가요. 온다 하게 되면 보낸다 하게 되면 국민들이 참 한쪽에서는 썩는데 한쪽에서는 그리고 북한에 아까 그 농당원들이 일 안 한다 사실입니다. 지도 농민이라 그래요. 지도만 한다 그래요. 근데 기계가 없고 뭐 약도 없고 이러니까 중학교 한 3학년부터는 농촌 지원 전투, 대학이고 뭐 다 이게 애들과 사람들이 인력으로 이거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그 농민들은 일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터밭을 갖고 나면 나가서 국가의 일을 손댈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한 건 거짓말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네. 차 박사님은 이 건강부터 설명을 쭉 해주시기 때문에 뭐 좀 북한 실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다 그럴까 덜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이메일을 보면은 이 북한 실정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실정이고 뭐 북한 남북 관계가 무지하게 나와요. 그 라디오 코리아를 눌러서 그 들어가면은 KTV라고 나와요. 그거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북한 관계 누가 뭐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누구는 누구를 뭐 공약을 하고 정치범 뭐 박근혜 얘기 문재인 얘기 할 것 없이 막 세계적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밤에 1시간만 보세요. 1시간 본다고 하니 보통 나는 3-4시간을 보는데 그거 되면 우리 통일위원한테는 참 참고가 많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 얘기인데 딸이 40이 다 돼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까 얘야 아버지가 시집 좀 가라. 그러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저도 많이 찾고 있고 가려고 노력해요. 대통령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을 해라.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대통령을 해야 내가 대통령을 하지. 요즘 애들 그렇게 말을 잘해요. 자, 우리 차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아유, 날씨도 더운데 되게 오래 하시네. 내가 여기 너무 시원하게 해드린 것 같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머리가 다 날라갔어. 진짜.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중요한 건 우리 타이틀 자체가 통일위원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 지식은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알아야지 우리가 가서 이제 또 전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사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도 분기별로는 세미나를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많이 내주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거를 그냥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우리가 또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학생들도 좀 지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우리 평화통일 교육위원 자체가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제가 좀 많이 듣고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편하신 대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개를 할 것인지를 좀 저한테 좀 시원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 사실 교육위원이라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뭐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은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지. 근데 이 교육을 하려면 우선 다 우리가 지금 LA는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가능하면 다 참석할 수 있고 또
또 인양 참석하는 중에 또 좀 그 장소가 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가지고 했으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화요일 날 이거는 뭐 정해서 한기니까 할 수 없지만 화요일 날 12시로 그런 것도 이분들은 참 이 하나씩 같은 경우에는 회사 빠지고 이제 중간에 빼먹고 이리 오는 분도 계시고 뭐 할 건데 다 참석할 수 있고 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또 노령인 사람 뭐 어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참석할 수 있자면은 낮에 주말에 좋은 장소에 그리 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그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8.15 광복절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여러 단체에서 그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겹칠까봐. 근데 이달을 또 넘기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가볍게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을 급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잘 알죠. 저녁에 일하신 분들은 이게 오늘 저는 사실 그 리타이어 하신 우리 고모님들만 오실래나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젊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을 일단 세미나 쪽을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워크숍을 먼저 하는 게 낫겠는지 여러분들 고견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드릴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차세대 교육을 시킬 뭐 그럴 때까지는 우리 1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1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LA에서 한 3번 혹은 4번 할 때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3 내지 3.4에 그 다음에 1은 이제 그러니까 서너 번 LA 할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나 그 애리조나는 아마 0.5 뭐 1년에 한 번 정도 샌디에고는 아마 여기 6, 3, 4대 1 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샌디에고 같은 데 할 때는 아마 적어도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한 군데 LA에서 쭉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소재가 막혀요. 지금 이제 우리 차 박사님 말했다나 이제 저 남북 간에 뭐 말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무궁무진하겠지만은 또 어차피 그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대로 또 바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어차피 그쪽에도 한번 가서 우리가 회비 같은 것도 그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70명, 80명 모이는 거는 아마 LA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또 신문도요. 여기는 신문에 이렇게 사진하고 2-3줄만 나오는데 그 지방 신문에는 크게 내줘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하면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것도 보이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장과 의원들이 30명이 똘똘 뭉치는 단합된 이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우선은 그 훌륭하게 잘 보여야 그 단체가 한국에서도 잘 돼가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 다른 단체에서도 저 정말 역시 통일부 정부 단체니까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회장을 위시로 해서 딱 뭉쳐져야 한다는 거 그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조금 시끄러우면은 절대로 뭐 통일부에서도 인정 안 하고 총영사관에서도 인정 안 하는 그런 문제 생기니까 단결하자는 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시간을 조금 가지면 그 좋은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박양경 고모님도 또 좋은 분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이 세미나는 LA에서 제가 한번 일단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월 달에 사실 굉장히 우리 타운이 바쁘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12월 되면 또 크리스마스 쪽이라 바쁘고 그러니까 11월 정도로 한번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위원님들이 귀한 분들을 좀 인바이트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참 이 박식한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전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좀 호텔에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차정환 박사님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쓴 내용을 다 이야기 못하는데 차정환 박사님 계속 이야기해도 그보다 더 많은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차정환 박사님 계속 부채질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안 할 수 있는 공간만 말해.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부에 이제 강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데요. 이게 통일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분들은 거의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에서 통일 문제 여기서 지금 석학들이 있다고 해봐도요. 그게 원하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 대한 석학이냐 아니게 되면 진보 진영에 대한 석학이냐 하는 그 내용도 있거니와 그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들 자체 내에서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민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김재동 선생님도 계시고 이분들이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 한 일주일 아니게 되면은 보름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발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체 내 훌륭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안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메일을 한번 보세요. 이메일로 라디오 코리아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라는 위에 연합통신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눌리보면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참 기자들도 있고 또 실무자들도 있고 하지만 학자들도 있고 하지만 나도 사실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에도 내가 남북 통일을 전공했고 서울대학 정치학에 전공했고 또 이어 와서 대학원에서도 다니면서 남북 통일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알기로 나도 이 정도 하면 좀 남북 통일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누구보다도 좀 제일 앞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 텔레비가 아니라 이메일로 눌러보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이고 글 시켜 이 박식하고 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 정말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고 할 정도로 훌륭한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말씀은 원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발췌하고자 한 내용이에요. 그걸 인용한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일반인보다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참 박식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 되면은 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치 내에서만 해서 좋다. 또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을 초청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그때 결정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 통일 지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가 여러분들을 또 모셔서 저희들이 듣는 기회도 갖고 또 우리 자체 내
그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발표 한 번씩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걸 이제 호목으로 드리려고 그래. 지금 써놨습니다. 여기 교육 써놓고 그 위원님들 발표 요거 내가 써놨어요. 여기 일부러.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런 그 조그만 모임에서 우리끼리 발표를 서로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임도 갖고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통일교육위원들이 이 좋은 세미나를 하는구나. 이것도 쇼업을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난리지를 또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화려하게 나이 볼 때도 좀 괜찮다. 이런 모습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또 거기서 그 주제 발표를 하시는 거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강사한테 또 여쭤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다음 스텝은 10월경에 11월경에 세미나를 저희가 LA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 길면은 중간에 우리 자체 위원들 모임을 한번 그 저녁에 한번 식당에서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11월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1월이 뭐니까 우리가 받을 게 너무 오케이. 많은데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요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 식당에서 우리 자체 위원님들하고 위원들끼리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도 되고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서브젝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난 언제 내가 한번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정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날짜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잔노 씨 이쪽을 쳐다보시라고. 너 어디 쳐다봐? 그 시선을 피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저는 건의사항인데요. 다 끝나셨으면은 아니 안 끝났습니다. 네. 건의는 이따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세미나를 한번 하고 이 중간에 우리 자체 위원님끼리 모여서 우리가 간담회 형태의 저녁 토요일 정도가 괜찮죠. 토요일. 토요일이 제일 좋죠. 토요일 저녁에 안 되면 우리 뭐 식당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파트너가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남편이 평통 위원이었으면 평통 모임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위원님들도 되셨는데 부군들도 모시고 오고 사모님들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듣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우리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한번 또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차종환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통일하는데 이게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 통일이었고 월남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력 통일이었고 이제 예멘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 통일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남북한의 통일 문제가 과연 북한에서 통일 주장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무력 통일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남한에서 뭐 통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 통일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향점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은 확실하게 지금 방향 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사견으로 말씀이시죠. 좀 말씀 주시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햇볕 정책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DJ 때는 평화통일이에요. 평화통일. 어떻게든 전쟁은 안 하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으르렁거려도 이걸 어떻게 중재해가지고 평화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에 중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강사를 모셔도 그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을 모셔다가 이 얘기해야 돼요. 군대통일, 흡수통일, 적화통일 이것을 주장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위 현 정권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통일 정책을 수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중에 태극 부대도 있고 촛불 부대도 있고 좋아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 그러나 태극 부대라 해서 태극기의 통일 철학만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북한을 GDP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 이명박 대통령 그걸 주장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고 마치 그 당시 보니까는 북한 대통령도 겸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 경제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저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초청할 때도 좀 조심해서 현재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을 지지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분 이제 선정.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 고모님들하고 특별히 상의를 하셔야 해서 우리가 저 강사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모이는 것 같으면은 이 사실상 우리 이 일반 개인 친목 단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친목이라든지 다른 좀 소소한 이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통일교육위원회 일이 만나서 참 통일 세미나를 갔든지 이런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뭐 언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모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좀 알리도록 신문에 이러이러한 모임이 언제 있다. 또 이래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했다는 기사를 좀 왜냐하면 평통을 그거 보세요. 우리가 보면 평통 기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평통은 또 우리보다 조직이 크고 이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도 그 행사를 한다. 또 행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정도를 통해서 좀 큼직하게 이래 해주면은 우리가 또 교민사회나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활동도 보여줄 겸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뭐 불러서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나중에 또 부수에 따르는 무슨 문제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는 사진만 하나 찍으면은 뒤에서 저 우리 윤병용 저 관장 이제 내가 한국일보 같이 있을 때 우리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걸 잘 쓰거든요. 뭐 한 10분만 하면 잘 쓰고 하니까 그거를 딱 이메일로 한국일보에 딱 보내면은 뭐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드니까 우리 통일 이 교육위원이 야 이거 평통보다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좋은 인식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제일 친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인데 LA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친해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뉴스 릴리스를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우리 이순희 우리 회장께서 그런 걸 잘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단은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이 율시 어디에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를 제가 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너무 우리가 갭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만나서 좀 자유토론을 좀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좀 제가 알고 싶고 또 그동안 지난 과정 중에 일어난 액티비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걸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우리 출로식 때 국외 스테이트의 지혜를
설립을 하기 원해서 지회장들을 제가 제가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통일교육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좀 해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고 그분들 지금 명함을 또 파서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따뜻하게 오는 이 통일 소식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릴리스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웹사이트 거기를 그분들 계속 와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참 이건 우리 자녀들한테 뿌리교육 또 우리 그 교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각 그 지혜대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걸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 지혜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서부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LA도 통일을 못 시키면서 뭐 지방까지 이렇게 하냐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통일에 대해 난리지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스테이트에 보내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죠. 근데 이어서 지금 논의해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안 되고 내 얘기는 그 지혜에 관해서 이 조직 속에서 다른 지부나 지혜를 많이 가졌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병용 우리 관장은 한국일보 오래 있을 때 우리 한국일보 지혜가 많았어요. 다 지부장들이 올라오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만 그 조직 이런 걸 아주 잘 압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 평통에 제가 30년 몸담았기 때문에 평통 이 지혜가 이거를 전부 다 옛날에 관리를 실무 책임자로서는 다 맡았어요. 그리고 또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평통 담당자나 서울의 평통 그 관계자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짜지면은 이제 우리 전체 모임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지회 문제는 애초 당시서부터 제가 JJ 호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지회라고 하는 건 저희 지금 회원들은 어느 정도 지금 검증된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지회라 하는 거는 지금 명함만 지금 교환했지 그분들의 검증 과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조 회장님 그 회장단에서 일단 처리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평통 그 관계를 다 떠나서요. 일단 제가 그분들을 선정한 분들은 지금 각 스테이트의 한인 회장들입니다. 현 한인 회장들만 제가 그분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냥 위촉장을 드리고 앞으로 통일 사업에 좀 열과 성의를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지혜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음 스텝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그 다음에 한글 학교에 우리가 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각 스테이트의 우리 지혜도 위원님들이 몇 분씩 이렇게 맡아서 각 스테이트를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셔도 좋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난리지를 그쪽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스테이트의 담당 위원장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인포메이션을 그분들한테 릴리스해 주시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래 걸려요? 1시간 더 걸려요? 예. 또 가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각 스테이트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그 위원님들 위주로 고모님들은 뒤에 계시다가 모자르면 고모님들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스테이트를 맡아서 우리가 받은 이 인포메이션을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셔서 릴리스 좀 해드리시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활동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그 각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또 오는 걸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또 리커버하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회장단에서 다 관리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스테이트를 맡아주시라 이거죠. 그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쪽도 저 지회장인데 여기 위원이 관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회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부회장으로 하여금 한다면 너희가 되지만 지역을 맞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그래 이제 최종적인 보고는 회장한테 하더라도 임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회장이 단위를 만든 게 낫겠어요. 일반 의원들이 뭐 생활에도 바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실 만한 또 정 회장님 말씀에서도 부회장이 각 지역 담당이 됩니다. 그 부회장이 모자라면 고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되죠. 예. 부회장님이 그 중심이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요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한글학교하고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회가 한 3군데 되죠, 저희들이 한 회장님. 그렇죠. 지회라는 게 없었죠. 지회라는 게 없고 그냥 그 현지의 교육위원이나 지금 그러니까 저 아리조나에도 그렇고 샌디에고도 그렇고. 제 얘기는 그 저 챕터 교회 같은데 우리 지정 우리 그 렌즈 카운티에 우리 통일 교육학교 그다음에 여기는 LA 통일 교육학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도 그렇고요, 지회도 그렇고 뭔가를 우리가 그 자료를 줄 거 뭐 하나도 없으니까는 사실은 여기가 저 통일 교육을 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우리가 학교를 하면은 뭘 잠깐만 계세요. 저 식구들 들어오면 하면 예 들어오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지원할 게 하나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담당 부회장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 우리 교육을 위해서 뭘 하면은 뭘 교재를 보내주고 뭐 하고 하는 것까지는 한국에서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교육 받으러 간다 뭐 한다 이럴 때 그분들이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교육위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가 없고 가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보조를 하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융통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그 샌디에고하고 저 피닉스 거기는 우리가 플래카드까지 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려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플래카드를 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거기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방문단을 모집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나 또 자녀분들, 손주들 다니는 학교 같은데 그런 데는 참 우리 통일 학교가 지정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요 제가 그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딜리스를 하고 특히 이순희 회장님은 잘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본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단 책을 좀 저희들이 공수를 좀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회도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다 드려서 난리지를 쌓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건의를 좀 하셔서. 2박스 드린 거는 2박스 있는 거는 통일 아니냐? 그래서 난 통짜도 못 보고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걸 갖고 계시면 필요 없고 오늘 같은 날 와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그 스터디를 하시게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을 하셨고 또 책이 오면 각 지회에 우리가 전부 다 메일링 해줘요. 근데 보통은 그게 잘 안 줘요. 자기들이 그것도 배부하는 데는 책을 배부하는 데는 다른 과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정식 플랜을 짜 있는 대로 국내 어제 그 국외 어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책이 다 와요. 수첩도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기 사무실로 오게 해달라 지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해가지고 자기 또 우회 결제 받아가지고 그 만약에 20권을 보내주든가 10권을 보내주든가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내는 비용이 그러겠죠. 많이 드니까 이거는 예산에 통일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국 본국에 우리 지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 책을 몇 권씩 꼭 우리 위원 플러스 지혜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아니 지금 전 미안하지만 하실 분이 계셨어요. 예. 우리 웹사이트 다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아서 정말 최근에 통일부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저 단체 톡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를 좀 올려주시면 숙제처럼 우리가 꼭 들어가서 좀 한번 볼 수 있게 숙제처럼. 저는 이틀에 한 번 들어가서 봐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좀 해주시면 저 그 통일교육을 웹사이트 가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저 잔노 수석부회장이 책임지고 와서 해드리세요. 예. 또 다른 건의하실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네네. 우리 자체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좋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방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포사에 대해서 통일 의식을 이렇게 심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세미나만은 우리가 우리 통일교육위원회 30명과 함께 평통이 있잖아요. 평통 애틀리스트 남가주에 한 200명, 오렌지카트 100명, 300명 맨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런 세미나만은 교육만은 함께 하자 해서 회장단이 좀 접촉을 해서 그것을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하겠다는 게 지금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평통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일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 민주 최광철이 거기 단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곽태양 교수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컨퓨즈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 그분들하고 연계해갖고 우리 평통 위상을 통일부 위상을 그거 할까봐 우리가 좌파로 우파로 이렇게 이거 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문제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모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곽태환 씨가 저한테 그 통일 교육위원 회장이니까 자기 행사에 꼭 좀 와달라가. 누가? 곽태환 씨가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제가 리퓨즈를 했어요. 일단 내가 바쁘다. 바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러니까 그렇게 일단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려고 내가 우리 고문님들한테. 왜냐하면 괜히 잘못 가갖고 제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 얼굴에 잘못하면 스크래치를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비교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 활동은 서로 분리해서 하지만은 교육 차원에서 오늘만 해도 차종환 박사님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데 여기에 모인 한 20명 대상으로 온 것보다는 최소한도 남가주에 각 단체장을 맡고 있는 평통위원이 여기에 한 100명이라도 함께해서 오면은
차경환 박사님 그 교육 그 시간 다 묻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요 잘 알고 있죠. 예. 국보 사회를 상대로 해서 예. 워킹을 해야 우리가 어제 우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네. 한 그거는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간에 저희들끼리 위원들끼리 한번 모이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오픈해서 하려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행사를 20명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회비로 갖고 이거 어느 정도 몇 번을 커버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